이기느냐 지느냐 전략이 필요한 시간 이사말로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갑자기 뜬금없이 요게 궁금해졌어요. 지금 현재 상황 오늘이 6월 10일인가요? 예, 11일 6월 11일 요 시점에서 봤을 때 지금 여의도에서 이기는 싸움하는 사람하고 지는 싸움하는 사람 있어요? 딱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? 각각? 아니 근데 이제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거냐 문제 아니겠습니까? 예. 여야의 싸움이냐 아니면 뭐 민심에 어떻게 부응하느냐 이거 싸움이냐 예. 이런 등등. 그 옛날에 베트남에 보구엔지압이라는 천하의 명장이라고 해야 되나? 뭐 이분이 그죠. 프랑스한테 이기고 전쟁 이겼던 미국한테 이기고 또 그 베트남이 이제 그 통일 뭐 한 이후에는 중국하고 이긴 사람인데 내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법으로 싸우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다. 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. 그럼 지금 현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곳도 아니고 원하는 시기도 아니고 원하는 방법도 아닌데 싸움을 강제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국민의힘이 지금 어제도 피켓팅도 하고 제가 되게 재밌다고 할까 뭐 어이없다고 할까 한 게 우원식 의장 사퇴하라 피켓 의장 된 지 한 이틀 됐나? 3일 됐나요? 예. 네. 국민의힘이 어려운 이유는 의석이 적고 의석이 적으면은 그럼 여론의 지지라도 받든가. 그렇죠. 둘 다가 안 되니까. 총선 직후니까. 네, 어렵죠. 그리고 지금 지도 체제도 뭔가 불명확하고 앞에 황우여 비대위원장 나오셨지만은 근데 민주당 관점에서 볼 때는 국민의힘과의 싸움에서는 뭐 백전백승이죠 현재로서는. 하지만 뭐 사법 리스크라든지 뭐 민심의 문제 그리고 뒤에 좀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제 당원 당규 당 시스템을 바꾸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좀 애매한 싸움 아니겠어요? 알겠습니다. 네. 그 지금 우리 윤 실장 했던 얘기 하나씩 짚어볼게요. 그 당원 당규 개정과 관련해서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굉장히 반대하잖아요. 네, 이재명 대표 연임 자체를 반대합니다. 오늘 아침 동아일보 인터뷰에도 그렇게 실렸던데 이런 얘기들 한번 했죠. 다른 인터뷰에서 계속 설탕만 먹고 있으면 이빨이 다 썩을 수 있다. 이빨 썩으면 나중에 못 살게 될 거다. 계속 설탕만 먹고 있다는 얘기는 이거 아마 강성 지지층한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는 그거를 지금 그렇죠.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빨 썩는 중이라고 봅니까 민주당? 그렇죠.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민의힘과의 관점, 뭐 대통령과의 관점에서 보면은 뭐 여유가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, 뭐 결국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대선 승리가 목적 아니겠습니까? 그런 부분에서 볼 때는 뭐 쏙 좋아 보이진 않아요. 왜냐하면은 상황이 좋을 때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체력도 단련할 수가 있고 그렇죠. 기초 체력 뭐 이런 거 키울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? 상황이 급하고 하면은 뭐 설탕이라도 먹고 뭐라도 먹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땐 민주당은 지금 급한 상황이 아닌데 급한 상황인 양 한다. 그게 좀 문제가 되겠죠. 그리고 김명진 의원 뭐 여러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7인회 뭐 원조 친명 뭐 이런 쭉 나오지 않습니까? 그럼 민주당을 보면은 민주당에서 이미 나가셨던 분들 뭐 조홍천, 이원욱 이런 분들 반명이라고 불리는 그룹들이 있고 좀 뭐 애매한 비명이라고 불리는 그룹들이 있고 지금 우상호 전 의원이죠. 우상호 전 의원 이제 뭐 책도 냈던데 책도 내고 인터뷰도 하던데 지금 민주당의 상황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. 그리고 아마 입을 열지 않고 있는 비명 그룹들 부정적일 것이고 구친명, 원친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김영진 의원이라든지 제가 볼 때는 정성호 의원도 좀 비슷한 궤가 아닌가 싶은데 이런 분들도 이건 아닌데 하고 있다는 거죠. 아니 그러니까요. 지금 오늘 아침에 김영진 의원 인터뷰 보니까 이런 얘기도 했어요. 유튜버 장사에 당이 쫓아가서는 안 된다.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강성 측면 유튜버 누군지 3명을 실명까지 얘기를 했거든요. 보도가 됐는데 굉장히 좀 비판적인 얘기인 거잖아요. 마치 예전에 반명 의원들과 같은. 그렇죠. 그래도 김영진 의원은 친명이죠 아직은. 정성 의원도 마찬가지고. 그러니까 김영진 의원의 이렇게 쭉 인터뷰를 저도 봤는데 그 일관된 것이 옛날 반명이라고 하는 분들은 아니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되냐 우리의 리더로 적합하지 않다 뭐 이게 깔고 가는 거라면은 김영진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위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장기적인 이 플랜을 위해서도 이게 맞지 않다.
전략의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잖아요. 예. 이런 걸 좀 분리시켜서 볼 필요가 있겠죠.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친명계 내에 뭐 레드팀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? 아니면 친명계 구친명, 신친명, 뭐 분화, 그건 역할 뭐- 분담 뭐 이런 거예요? 뭐 앞으로 다들 해석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레드팀 그리고 예. 제가 우리 방송에서 그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집단이든지 간에요. 주류하고 미주류는 생깁니다.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 민주당이 아까 이제 반명 말씀드렸잖아요. 그럼 이제 반명 나가면 다 친명이야. 예. 근데 거기서도 10명이 있으면은 주류 비주류는 생기는 게 좀 자연 법칙에 뭐 그렇긴 하죠. 가깝더라고요. 여의도의 그렇다면 이제 이게 뭐 친명 비명이라기보다는 민주당에서 이제 신주류 비주류가 될 건데 제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 주류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건 당연히 좋죠. 하지만 지금 신주류라고 하는 그룹들이 조금 안정감이 떨어진다. 초선 원의 일색이다. 뭐 더민주 강성파 혁신회의 출신들. 일색이다. 뭐 그런 식으로면 이재명 대표한테는 좋지 않죠. 이재명 대표 과거에 반명 친명 대립이 있을 때는 야, 아이 그래도 정성호도 있잖아. 예. 뭐 김영진도 있잖아라는 식이었다면 중도층 유권자들한테 안정감을 줄 수 그렇죠. 있는. 지금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한테 필요할 걸요. 알겠습니다. 자 그러면 이렇게 이재명 김영진 의원 표현으로 빌리면 뭐 유튜버 장사, 설탕,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너무 가까워진다면 장기적으로는 득이다 실이다. 득이죠. 제가 이재명 이렇게- 대표 득이라. 실이죠. 예. 실. 참 저기 양문석 의원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이제 언론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그러더라고요. 어제도 뭐 타 방송사에 이제 출연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이제 결국은 이재명 대표 지킬 사람이다 이렇게 하던데 양문석 의원이라든지 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돌파구를 찾아야죠. 그렇게 해서 돌파구를 찾고 뭔가 이제 강성 지지층이라든지 핵심 지지층한테 소구력을 보일 필요성이 있어요. 양 의원 입장에서는 그게 합리적인 거예요. 예.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김영진 대신 양문석, 뭐 정성호 대신 누구? 예. 그게 합리적인 선택인가?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갸웃거려진다는 거죠. 알겠습니다. 하나만 더 짚어보죠. 당원 당구 개정 있잖아요. 네. 이거 왜 민주당에서 이렇게 한다고 봅니까? 속내는 뭐라고 보세요?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방탄용이다 뭐 어쩐다 이렇게 국민의힘은 말이 그런 시각을 가지고 뭐 있는 것 나오고 있는데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니까 이재명 네. 대표로 이렇게 가자.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할 바라고 생각합니다. 예. 저는 기본적으로 그건 뭐 당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죠. 국회의장을 뽑는데 민주당 당원들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. 저는 그건 반대인데 예. 뭐 당 대표를 뭐 어떻게 하든지 그건 알아서 할 문제인데. 연임이라든지 뭐. 예. 근데 그게 어떻게 작용을 할 거냐.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강한 사람인데 제가 볼 때는 뭐 우상호 의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도 안 그랬다.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도 안 그랬어요. 안 그런 이유는 약하기 때문에 놓은 게 아니라 강하기 때문에 놓을 수 있었던 거죠. 강하기 때문에 나도 별 상관이 없다. 그렇죠. 예. 그럼 제가 이렇게 볼 땐 이재명 대표도 뭐 그 정도 안 되나 싶은데 지금. 자꾸 뭔가 이제 제도적인 걸 가지고 이제 2중 3중으로 치려고 하는 걸 보면은 예. 저같이 밖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안한가? 약하다고 생각하나?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. 윤 실장님은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.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대표 연임하지 않고 그냥 보통 평의원으로 있어도 그렇죠. 다음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돼서 대통령 선거 나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텐데 네. 왜 또 연임하려고 하고 굳이 1년 전 사퇴 규정도 예외 규정 두려고 하나 이 얘기인 거죠. 네, 그게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되기 직전에 예. 새정치 국민회의 이렇게 있을 때 뭐 박영숙, 조순형 뭐 이런 분들이 좀 대표를 했어요. 예. 지금 기억도 잘 안 나실 거예요. 대체적으로 안 나요. 그런 분들이 있었구나 싶은.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뭐 추미애 대표도 있고 네. 뭐 했지 않습니까? 이해찬 대표는 언젠가 헷갈리는데 제가 대선 주자 때 그때 별 불안감이 없었단 말이죠. 이재명 대표 아니라 뭐 누가 되면 불안한가? 저는 그게 오히려 궁금해요. 그런 부분이. 알겠습니다. 자 하나만 더 짚어보죠. 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. 네네네. 뭐
이재명 대표 이번 주에 수원지검에서 기소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어제 있었고 네. 어떻게 봅니까? 이 재판 이 향후의 이 재판 결과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한테도 안 좋게 작용할 거로 보세요? 그렇죠. 아니면 저는 별 영향 없을 거다? 제가 뭐 법 전문가는 아니니까 여기에 대해서 따질 바는 아니고 정치적인 프레임을 보면은 되게 양가적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양가적. 지금 이재명 대표가 기소돼가지고 재판 받고 있는 게 여러 개가 있는데 또 하나 얹혀. 근데 누구나 생각하는 것은 이 자체가 선거법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게 뭐 대선 경선 대선 후보 때까지 3심까지 다 나겠어? 지지 끌겠지. 그게 뭐 이게 이재명 대표 방탄이다 뭐다가 따라서 요즘 이제 분위기 법원의 뭐 스타일 등을 볼 때 그리 본다는 거죠. 오래 걸리죠. 예. 그리 보는 거가 하나가 있고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하나 걸었지 않습니까? 네. 헌법 80타죠. 네. 이게 제가 법적으로 모르겠는데 이게 흥미로운 게 이런 게 있는 거예요. 이런 사람이 과연 대선하는 게 맞냐? 어쨌든 형사 피고인으로 무죄를 네. 주장하지만 어쨌든 형사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인 거죠. 네.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제가 명확한 이야기가 나온 건 잘 못 봤는데 이제 단발적으로 여러 분들이 개인적 의견을 전제를 해가지고 된다. 국민들이 뽑아주면 무슨 네. 상관이냐. 네. 저도 약간 그런 쪽에 가깝기는 해요. 이런 리스크도 있고 뭐 핸디캡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뽑아주면은 그 뭐 어떡하겠어요 그거를 뭐 강제로 뭐 예.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면이 다 있는 거죠. 이런 부담을 계속 지고 있는 사람이다가 있고 그래도 인기 좋은데 어쩔 건데 라는 게 양쪽이 다 분명히 있는데 이건 어떻게 작용할지는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지금 대선에서 이제, 어떻게 작용할지. 이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, 국민의힘과의 관계 부분 때문에 지난 총선부터 이재명 대표 리스크는 조금 이렇게 덮여진 면이 있어요. 해결됐다기보다는. 덮여졌다. 근데 이게 이 덮여졌던 게 이게 싹 빠지면은 또 어떻게 될 거냐. 거기다가 흥미로운 게 지금 트럼프 미 대통령이 네. 뭐 1심에서 유죄받고 뭐 그런 거가 나오지 않습니까? 미국은 된다면서요? 아예. 미국은 무조건 돼요. 예, 예. 무조건 되는데 뭐 그리고 우리도 제 기억에 과거에 김옥선이라고 이제 남장 여성 야당 정치인 있었는데 이분이 옥중 출마를 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때 옥중 출마라는 건 뭔가 대통령이 되겠다라기보다는 투쟁의 수단의 느낌이었는데 이재명 후보 대표는 다른 것이고 그리고 트럼프에 대해 가지고 미국에서 자꾸 이야기가 나오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근데 한국은 뭐 이런 효과도 좀 있을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볼게요. 윤태곤 실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한때 얼마 전에 국민의힘 주류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소비하는 방식이 한심하다. 이건 그렇죠. 무슨 의미예요? 그러니까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껄끄러워하는 건 알겠어요. 네. 그럼 뭐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럼 껄끄러워하면 이제 한동훈의 존재감을 낮추고 뭐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? 나의 목표가 있으면 여기 목표에 맞는 수단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계속 키워. 그게요. 예. 우리가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. 근데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공격하면은 그 사람한테 대해 가지고 약간 긍정적이게 돼요. 적의 적은 친구 이런 그렇죠. 건가? 지금 보면은 계속 키워온 것이 그런 것이고 조금 전에 뭐 황우여 비대위원장 뭐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 투톱이 아니고 뭐 승계형이고 다 똑같은 원 오브 댐인데 그분이 있으면은 한동훈 위원장도 안심하고 물러설 수 있지 않겠냐. 무슨 뭐 나오지도 않은 사람한테 안심하고 물러선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이며 예. 아까 국본? 처음에 예전에도 예. 왕 밑에 국본이 있었잖아요. 제가 이제 올림픽이래 가지고 오늘 또 중국어 축구나 하니까 국뽕 이야기인가 싶었다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국본이던데.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한동훈을 뭐 어떻게 해보려고 별의별 수를 다 쓰는구나라는 느낌을 자꾸 준다는 거죠. 근데 저 사람들이 인기도 없고 힘도 없구나. 예. 그게 이제 그 소비하는 방식이 매우 안 좋다는 게 그 말씀인 거죠. 그럼 국민의힘 주류가 한동훈 위원장의 존재감을 낮추려는 목표
그 자체가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계속 올리고 있는 거죠. 자, 우리가 제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미술 시간에 뭐 네. 색칠을 하려고 하면은 처음에 이제 초등학교 1, 2학년 정도면은 자 원에다가 이렇게 막 색칠을 해요. 뭐 흰색이든 검은색이든. 근데 한 4, 5학년 정도 되면은 원은 비워놓고 원 주변을 이렇게 까맣게 칠하면은 원이 도드라지지 않습니까? 맞아요. 제가 생각할 때 이 국민의힘 주류가 자꾸 한동훈이랑 원 주위를 예. 자꾸 이렇게 까맣게 색칠해주고 있어요. 알겠습니다. 저 오늘 저희가 저 윤태호군 실장이 요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어대명 어대한이라는 얘기가 있답니다. 여의도에. 네. 어차피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연임할 거라는 저 관측인 거고 어대한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나오면 대표가 될 거다. 뭐 이런 얘기인데 네. 어대명과 어대한 이게 사실은 다 각자 또 대표가 되면 차기 대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로 맞붙을 가능성도 높잖아요. 네. 근데 뭐 각자 그거야 모르죠. 모르지만 네, 네. 네. 각자 리스크가 있다면서요? 아니 그러니까 자, 두 그리고 사람 다 예, 김옥선 전 의원 대선 출마는 옥중 출마는 아니랍니다. 저희가 찾아봤더니. 국회의원이었나? 예. 네. 어쨌든. 예. 송영길 예. 전 대표도 이번에 국회의원 옥중 출마했으니까. 국회의원이었습니다. 것 같아요. 어쨌든 간에 두 분 다 제 평가하고 별개로 나오면 될 것 같아요. 당 대표. 네. 근데 이제 나온 이후에가 결국은 문제인 건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온다면 아까 이제 주류하고의 관계 주류 용산 여기도 어쨌든 주류고 용산이고 숫자가 있으니까 이분들이 이제 뭘 잘 되게는 못해도 잘 안 되게는 뭐 할 수도 있는 어디 보도 보니까 제가 참 기가 차던데 4월 재보궐선거가 있을 건데 내년에? 뭐 안 되면 한동훈이 버틸 수 있겠어? 아니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해? 기자들한테 하죠. 그런 이야기. 저는 그게 되게 그 좀 얘기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면이에요. 그 민주당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럴 수 있죠. 우리 재보궐선거도 이길 거야. 예. 그럼 한동훈이 버틸 수 있겠어? 라는 이야기 민주당에 나올 수 있는데 민주당 의원도 할 수 있지. 우리가 이렇게 개판이를 해가지고 네. 우리가 또 질 건데 그럼 한동훈이 버틸 수 있겠어? 아니 그러면은 지길 또 바라는 거야? 개판이라서 자기 지고 한동훈이 못 버틴다 쳐요. 예. 그러면 좋나? 행복한가? 그러게요. 그러니까 이제 뭐 기가 차다는 건데 기가 찬데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예. 어찌됐건 옳고 그르고 떠나서 다 짐인 거죠.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? 그러니까 향후의 그러니까 속된 말로 문제고. 주류들이 발목을 잡는다고 하면 그걸 어떤 뭐 어떻게 자해적 행동이 설마 그럴까 싶은데 만약에 그게 이제 실체화 된다면 어떻게 할 건가? 뭐 상대방하고 싸우면 되지만은 그 그렇게요? 후방하고는 어떻게 할 거냐의 그 문제. 그렇다고 해서 주류를 보듬고 이렇게 뭐 끌어안고 하면은 그건 또 윤석열 대통령의 후계자. 그것도 이제 곤란한 일 아니겠습니까? 그게 이제 어려운 거죠. 이재명 대표는요? 이재명 대표는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던 그 사법 리스크하고 이렇게 되는 것들 그리고 헌법 84조 이야기 나오고 재판 나오면 재판 나올수록 제가 생각할 때 이재명 대표가 쉽지는 않을 건데 전 차라리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. 저도 제가 이재명 대표 입장이라도 과연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싶은데 좀 당하고 내 문제를 분리시키는 게 오히려 힘들겠지만 낫지 않을까?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사법적 짐은 자기가 지고 가면서 국정 운영과 이런 거는 국가를 위해서 풀어놓는구나라고 생각. 그 국민들한테 그 이미지를 주면은 저는 오히려 재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내 재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은 개입하지 마세요. 그렇죠. 뭐 이런 거. 예. 근데 이거 자꾸 결합시키는 쪽으로 하면은 부담이 더 할 건데.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할 예정이라는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검사에 대한 특검, 그렇죠. 그런 탄핵, 것들이 이런 것들 하지 마. 대표적으로 그런 거죠. 뭐 최상병 특검이다. 김건희 여사 특검이다. 이거는 국민의힘에서도 국민의힘 입장에서야 뭐 정략적인 발목 잡기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뭐 여론도 나쁘지 않고 그건 그대로 이슈가 있으니까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충분히 할 만하다고 하는데 뭐 이화영 재판에 대한 특검이다. 이런 건 안 좋죠. 알겠습니다. 자, 이재명 대표에 대한 리스크와 나름의 해결책을 줬어요. 앞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리스크 얘기했으니까 해결책도 주고 가세요.
그거는 근데 그 된 이후에 또 전당대 된다고 과정에서 어떻게 풀어 나갈 건가의 문제들이 있겠죠. 그리고 뭐 다른 주자들하고. 근데 아까 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국본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다른 당권 주자면은 확 김 빠질 것 같아요. 안 나가버린다. 아예. 아니 그러니까. 쟤는 어차피 국본 노리고 나가는 거야. 왕 노리고 나가는 게 아니라 세자 돼가지고 왕이 뭐 어떻게 되면은 그거 다 같으면 제가 실제 속은 그렇다 하더라도 말이라도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제가 국민의힘 주류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는 게 그런 지점이에요. 그러면 나가고 싶은 당권 주자들이 야 내가 나가면 예를 들면 한동훈 이마에 그 딱 찍히는 거죠. 한동훈 위원장이 나가서 대표되면 대선 출마 또는 낙마 이런 거를 그쵸. 노리고 가는 거야. 그렇죠. 그런 선수로 낙인이 찍히는데 그 누가 좋겠습니까? 알겠습니다.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 되면 그 주류와의 관계는 어떻게 가져가야 됩니까? 아니 그러니까 참 어렵죠. 그 줄타기를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줄타기를 할지. 근데 이 어디든지요. 제가 살아보면서도 인생사가 잘 되면 잘 돼서 잘 되고 안 되면 안 돼서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. 맞아요. 지지율을 계속 높게 가는 수밖에 없어요. 당 지지율과 만약에 개인 대표가 지지율. 된다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지금 상황이 좋기 때문에 기초 체력 다지는 쪽으로 좀 가도 될 텐데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 위원장이 만약에 대표가 된다면은 당분간은 계속 높여가는 수밖에 없어요. 당 지지율과 개인 지지율을 그것도 높여서. 개인 지지율을 높여가지고 대통령보다 한동훈 지지율이 높고 당보다 높고 그 우위를 가지고 가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. 알겠습니다. 자 오늘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과 함께했던 2사 말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